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고서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첫인상을 통해 상대방을 완벽하게 사로잡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세 가지 결정적인 접점, 즉 제목, 목차, 그리고 요약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라이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실전 가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고서를 쓰는 행위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본질은 읽히는 것에 있습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제목 없는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그 대상의 정체성과 목적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반면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처럼 이름과 정체성이 명확한 존재는 그 목적과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비즈니스 라이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즉각적인 이해입니다. 독자는 단 몇 초 만에 여러분의 보고서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가 보고서의 주제와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은 총 3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목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제목은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목차입니다. 단순한 페이지 순서 나열이 아닌 보고서의 논리적인 흐름이 목차에서 찾아지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요약에서 먼저 제시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빠르게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핵심 접점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제목은 단순한 라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상품 개발 보고라는 제목은 어떤 상품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단순한 라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GSM 단말기 개발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이라는 제목은 구체적인 범위와 목적을 포함하여 독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제목은 단순히 내용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아내야 합니다. 좋은 제목은 검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소통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하는 세무법인에서 보낸 이메일에 세무법인 땡땡입니다 와 같은 제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사분기 부가세 납부 안내처럼 목적과 정보가 담긴 제목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분 급여 지급 내역 통보처럼 문서의 성격을 괄호로 명시하는 습관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를 검색하기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메일이나 부서간 업무 연락과 같은 형태의 문서는 제목 뒤에 보고, 안, 요청, 의뢰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형식 표기를 활용하십시오. 제목을 구성할 때 목적과 범위가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엇을 위한과 무엇을 통하는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방법 변경을 통한 구매 비용 절감 방안은 비용 절감이라는 일의 범위를 통해 결과, 즉 구매 비용 절감하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은 뒷부분, 즉 목적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반면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구매 방법 변경 방안의 표현 방식은 변경 방법이라는 수행 업무, 즉 수단이나 범위를 강조하는 제목이지요. 이 방식이 제목의 표현 방식으로는 더 바람직합니다. 이 방식이 자신이 수행한 일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목차는 한자로 눈목자에 버금차를 씁니다. 눈의 순서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목차라고 하면 단지 순서를 표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목차는 단순히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 자체여야 합니다. 목차는 영문으로 표기하면 컨텐츠입니다. 전통적인 목차가 1, 서론 2, 본론 3, 결론처럼 단순한 페이지 번호 나열에 그친다면 이는 독자의 시선을 따라가는 눈의 순서일 뿐입니다. 제목에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차 역시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목차를 보는 이유는 페이지 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목차의 메시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몇 가지 표현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숫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문서 작성의 원칙보다는 문서 작성의 세 가지 원칙이 훨씬 명확하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나 황제의 3가지 비밀처럼 숫자는 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부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로 바꾸는 거죠. 핸들 조작법보다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브레이크 사용법보다는 차를 멈추는 법이 상대방의 이익을 앞세우는 표현입니다. 서점에서 요리책을 고를 때 발효식품 제조 기법의 제목이 붙은 책보다는 여름철에 김치를 맛있게 담가 먹는 법이라고 적혀 있는 책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요? 항상 독자의 베네핏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제목을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부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센트럴 시티 개발 계획처럼 평범한 제목에 숙박과 교통, 엔터테인먼트가 조화된 도시명 복합단지 조성과 같은 부제를 달아주면 구체적인 콘셉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핵심 문구를 꺼내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희망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와 같이 감성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처럼 핵심 메시지를 함축하는 문구를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사 제목으로 류현진 선발 등판보다는 류현진, 과연 10승의 벽을 넘을 것인가? 처럼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답변하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쓰는 것이 아닌 독자와 대화하듯이 작성해야 합니다. 목차만 읽어도 보고서의 전체 스토리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둘째, 상대방의 가장 궁금한 질문이 여러분 문서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셋째, 이 목차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습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며 목차의 각 헤드라인을 연결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요약된 이야기, 즉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제를 드러내는 3번째는 요약입니다. 요약, 즉 SUNMARY는 보고서의 결론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공간입니다. 깔때기처럼 가장 중요한 결론과 대답을 상단에 두고 그 아래에 핵심 근거를 배치하며 마지막으로 세부 데이터를 제시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요약은 단순히 보고서의 예고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답입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이 약속했던 내용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독자에게 확신을 주는 보고서의 최종 단계가 바로 요약입니다. 이제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제목은 단순히 라벨이 아닌 강력한 메시지인가, 목적과 범위가 포함되어 나중에라도 검색 가능한가, 목차는 각 헤드라인을 연결했을 때 하나의 스토리가 되며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요약은 결론부터 제시하고 있으며 제목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비즈니스 보고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고서의 주제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하십시오.